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년기 때 그것을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수행하고 있는 신철입니다. 최근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전시가 지금 어쨌든 내년까지는 풀로 차 있어서 예. 거기 스케줄 맞추느라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적당하게 누리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생각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갤러리에서 작품 달라고 하는데 너무 바쁘다 그러면 또 건방진다고 그럴까 봐 조심스럽게 스케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약간 이렇게 전시들이 좀 많잖아요. 예. 선생님이 약간 그런 공간이나 전시 선택하는 예. 어떤 약간 뭐 기준이 있는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향수를 느끼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인물을 통해서 또는 풍경을 통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향수? 서정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좀 그쪽으로 그리게 된 어떤 이유라 할까?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이 그 젊은 세대 20, 30대 가지고 있는 그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사고가 아직도. 예, 생각이. 그럼 젊다는 거네요? 젊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여인을 그리고 있다고 치면 이 여인하고 거의 밀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그 시점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림이 젊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있는 대상과의 어떤 예, 그런 그 교감, 예. 대가.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는 대상들이 나이대 그러면 그때 그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한 10대, 20대 이때 여자아이들이 약간 패셔너블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이겠죠. 그때 어떤 그 향수?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그리시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향수가 작가님한테는 어떤 뭐 추억이라도 있는 건지. 조금 저한테는 이제 슬픈 얘기지만 저는 스스로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예. 혹시 잠깐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친척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그런 누이들, 그리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누이들, 밥을 같이 이렇게 먹더라도 뭔가를 반찬 하나 더 얹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누이들, 본인은 하나도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누이들을 세상 밖으로 좀 끄집어내서 소년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는 애인이기도 할 그런 누이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그럼 어쨌든 선생님의 추억? 아니면 어떤 기억들이. 그래서 그런 머물러 있던 그런 것들이 좀 현실에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렇게 환생을 시켜서 서툴고 촌스럽지만 화려하게 좀 현실에 드러내놓고 싶다. 이들에게도 뭔가 축복을 좀 주고 싶다라는 의도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게 또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 그림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기조가 된 것은 유소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청산도라는 섬이다 보니까 완도 정산도. 남도 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수영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섬이니까. 수영을 해야만이 군것질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먹을 걸. 해삼이나 뭐 전복 이런 것들을 잡아서 먹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젊으신. 그런 DNA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잔병을 한 번도 없고 수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 친구들하고 모여 있어도 머리 색깔이나 뭐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이제 젊게 보고 이제 염색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뭐 염색한다 해도 염색할 틈도 없고 그림 그리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 유소년은 이제 건강을 그렇게 잡았겠지만 생활적인 부분들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좀 부끄럽고 감춰두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제 제 동생을 데리고 도예지 강주로 가서 살게 되고. 아, 그 섬을 떠나서. 왜냐하면 뭔가 생활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친척집에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나를 이해 삼을 수 있는 게 그림이었어요. 아, 어릴 때.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학교 선생님이 그걸 이제 우연하게 보게 돼서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림을 잘 그린 줄 알고 그때는 그래서 그런 착각 때문에 그림을 지금까지 그리게 된 거죠. 아, 그게 시작점이 돼가지고. 예.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춰두고 싶은 얘기기는 하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물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이 풀 수 있는 또 그림 얘기 예. 같아요. 색은 참 화려하고 그렇지만 아까 그 누이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선생님이 살았을 때 그 환경들이 정말 봤을 때 그림에서는 잔잔하게 뭔가 다가오는 깊은 울림이 있지 않나.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년기 때 그것을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과거로 돌아가서 푸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또는 앞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절절하게 나타낼까. 그래서 어느 때는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면서 그리지만 어느 때는 그냥 울고 있으면서 그림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생각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때의 생각도 있지만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늘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선생님 생각 그 착한 그림이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허세 부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어떻게 폼을 잡기 위한 작품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시절을 좀 그리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그 고향에서는 언제까지 계시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좀 있다가 다시 강주로 왔다가 졸업은 결국 청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청산도 졸업을 하고 다시 강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결정적으로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던 것은 제가 이제 조대부고 미술부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워낙 잘 그린 선수 같은 선후배들이 많아서 그렇죠. 조대부고 나름대로 좀 우리 역사가 시대 있어가지고 때, 이제 우리 시대 때는 미술부를 따로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을 또 공강대학교를 갔는데 실기 인물화를 그리는데 사람들이 한참 그림 그리는데 내 뒤에 와서 다 나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그림을 안 그리고.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앞에 그림들 보니까 내가 제일 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기분이 좋았죠. 내가 봐도 내가 제일 잘 그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술을 통해서 뭔가 나는 나를 어필하려고 그랬었고 좀 멋내고도 싶었고 폼도 좀 잡고 싶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지금 커서 생각하니까 그림 잘 그리는 것만 연습해 왔지 그림의 어떤 미학적인 거나 예술학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못 느낀 거예요. 그때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죠. 아, 내가 참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 제 그림이 표현주의 쪽인 것 같아서 독일 쪽으로 가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그거 합격해서 이제 독일로 갈 꿈을 안고 그래서 결혼도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여름에 7월달에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독일로 다 같이 가려고. 예. 아예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예.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서류를 받고 있는데 신원조에 걸려서 못 가게 됐어요. 신원조에?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게 81년도여서 신원조회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팔촌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조청년계에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예 이제 못 가게 됐죠. 합격을 했는데. 예, 그래서 해외를 아예 못 가게 돼서 국내로 남게 됐죠. 완전히 그러면 좀 계획이 완전 틀어져 버린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성격이 하나 딱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버스가 지나가면 그 버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더 좋은 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결혼하셨다 했잖아요. 예. 그 아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지는 않았죠. 이미 아내는 이제 자기는 독일 갈 생각을 하고 다 정리를 했을 텐데, 주변 정리를. 그래도 빨리 그걸 잊었어요. 빨리. 아내분도. 예. 그래도 내가 삐뚤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신철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철다운 짓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사진이 있거나 그런 것도 한 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에 대한 그런 좀 섭섭함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장 큰 꿈은 가정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이 가정에 엄마 있고 아버지 있고 형제가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제 성공한 거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막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림 안에 또 예, 가정도 있고. 예. 저의 이제 그 모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살아 있어서 정말로 괜찮은 작가가 되자. 그래야 내가 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하고 좋은 작가가 되자라고 늘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어쨌든 그 마음들의 그 작품들이 관객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봐 주면 좋은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최소한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일단 내 그림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처음에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지금 현재는 불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불우한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선택받아지고 은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그림을 통해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고, 내 이 그림이 예술품이라기보다는 내 친구구나. 그래서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마치 고해 성사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편한 생각이 친구처럼. 예.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울기도 하고 또는 기뻤을 때도 같이 또 웃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인사아트센터 거기서 제가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한 게 어느 여자분이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 정도 내려와다가 앉아가지고 펑펑 우는 여자를 봤어요. 선생님 작품 보고? 예.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작품. 예. 들어오기 전에 주저앉아서 왜 그러냐 들어오시라고 할 때 아니 거기서 그 감동을 천천히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위안을 담았는데 그걸 드디어 이제 실견할 수 있어서 이런 분도 있구나.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분한테 나는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내 그림을 통해서 삶의 고마움을 느끼자. 보면 볼수록 계속 깊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그림이 약간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밀도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오늘 봤는데 오늘은 별로였는데 내일 보니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가장 이제 어려운 네, 얘기인데 맞아요. 삶을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또 삶에 대해서 충족감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좋은 작가들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작가가 있고 좋은 작가가 있고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술은 어쨌든 삶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예술이 삶을 성도도 하지만 삶 안에서 같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해주는 그런 작품이다. 예술이 그래야 된다.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현실 사회에서 예술가들이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한된 삶 안에서 우리가 예술을 하잖아요. 그런 유한된 삶 안에서 자기 세계를 얼마큼 펼쳐나가느냐는 것은 경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 풍토가 경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좋은 날 이렇게 선생님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 저 나름대로 이 작품을 보고 나는 또 울림이 온 것 같아요. 오늘 건강 네, 챙기시고 열심히 걷고 좋은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